지용이 지민이 엄마 지승현입니다. 설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어떻게 명절 스트레스는 지금 좀 다 풀리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지금도 난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소파에 이미 누워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온몸이 욱신욱신, 또 무엇보다 시댁 식구들한테 시달리고 나니까 나는 마음이 너무 아파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바로 이렇게 엄마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주부 우울증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혹시나 한 번쯤은 나도 좀 우울증과 관련된 일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왜 이렇게 대한민국 주부들이 우울증에 취약한 건지, 그리고 우울증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밝고 활기차고 기분 좋은 주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면 되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으로 꾸며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실시간 전화 상담도 받을 텐데요. 방송 보시다가 주부 우울증과 관련돼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529-1660번 529-166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정신과 전문의 우종민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종민입니다. 네, 그리고 늘 항상 수요일을 지켜주시는 수요일의 아빠이기도 하시면서 오늘은 또 전문가이십니다. 정신과 전문의 우리 표진희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늘 궁금했던 게요. 정신과 의사라고 하면 사람들의 이런 우울한 감정, 답답한 감정을 계속 하루 종일 들어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근데 저는 우울한 얘기만 하는 친구를 만나면 정말 집에 돌아갈 때 왠지 나도 굉장히 우울한 것 같고 눈물이 날 것 같고 막 이런데 선생님들은 이걸 직업으로 하시다 보면 더 심하실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뭐 많이 훈련이 되긴 하지만 인간의 감정이라는 게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제 계속 어떤 힘들고 우울한 그런 이야기를 쭉 하면 아무래도 이제 나도 거기에 공감하고 같이 느끼고 하려다 보면은 저도 이제 하루 진료가 끝날 때쯤 되면은 굉장히 막 힘들어요. 머리도 아프고. 이제 그럴 때는 꼭 반드시 자기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운동을 굉장히 격렬하게 한다든지 뭐 예를 들면 조깅이나 정적인 거를 좋아하는 분들은 뭐 요가 같은 걸 좋아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자기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운동이라든지 또 혼자만의 시간 같은 걸 가지려고 노력을 하죠. 그렇군요. 선생님 나름대로 방법이 있으신데 우리 표 선생님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정신과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중에 정신과 의사도 얘기를 듣다 보면 같이 무슨 병이 생긴다, 같이 미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이 다른 정신과 의사한테 가서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받는다. 이런 얘기 그냥 우리가 평범한 사람이 생각할 땐 그렇게 해야만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이제 우종민 선생님 말씀하신 감정은 전염이 되지만 병 자체는 전염이 되지 않습니다. 정신분열증 환자 얘기를 듣는다 같이 미치는 게 같이 정신분열증 환청이 생기고 망상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정신과 전문의가 되는 과정에서는요. 그런 힘든 얘기를 많이 들어도 내가 이길 수 있는 훈련이 된 사람들만 정신과 전문의를 시킵니다. 그리고 뭐 지금은 이제 저는 이제 옛날에는 한때는 음악을 했었고 요즘은 걷기 같은 거 하고 뭐 사실 특별히 하는 건 없습니다. 집이 가까워서 집에 일찍 들어갑니다. 가정을 이렇게 같이 이루시면서 오히려 더 마음의 치유를 얻으시는 거죠? 치유를 얻고 싶은데 아들이 참 속색입니다. 어제도 선생님한테는 이렇게 갑작스러운 질문을 하면 안 돼요. 항상 이 아내와 저는 가정 너무너무 힘들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오늘 선생님께서도 좀 그런 그 가정에서의 우울함을 치료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사실은 오늘 저희가 주부 우울증 방송을 하면서 많은 어머님들을 오히려 더 우울감에 빠뜨리게 하면 어떨까라고 걱정을 했는데요. 오히려 선생님들 말씀을 듣고 보니까 다른 사람의 상황을 보면서 내 안에 희망도 좀 얻으시고 내가 이런 기분이 들 때는 이렇게 취하면 되겠구나라는 좋은 또 방법을 아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은요. 주부 우울증으로 힘겹게 저희 60번 부모 문을 두드려 주신 세 분의 어머님들 사연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사연부터 함께 만나볼게요. 다정한 엄마와 딸. 살뜰히 아이를 챙기는 엄마의 눈빛에 왠지 모를 근심이 묻어납니다. 애가 이유식 하기 전까지만 해도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유식을 하고 나서 애가 점점 안 먹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은 모르겠어요. 그 우울감이 어디서 왔는지, 정말 전적으로 애기 때문에 생긴 건지 아니면은 뭐 신랑도 뭐 전혀 없다고는 말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제 느낌은요. 신랑에 대해서는 뭐 정말 미워하기 싫어서 많은 부분을 포기했어요. 제가 원하면 원할수록 신랑한테 매달리게 된다고 해야 되나? 내가 기분이 나빠지고 미워지더라고요. 근데 육아가 시작되면서 그게 포기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불현듯 찾아든 우울함은 그녀의 마음속에 깊은 구멍을 남겼습니다. 우울의 절정에 있을 때는요, 정말 모유 먹이는 엄마로서 아기한테 미안했지만 진짜 그 6개들이 캔 맥주 있잖아요. 그걸 앞에 두고 한꺼번에 다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혼자 막 울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고 다짐 또 다짐하지만 혼자선 힘이 듭니다. 그런 우울감에 정말 전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 기분에 젖어 있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것도 싫고 제가 그렇게 변해 있을 때 아기를 웃는 얼굴로 대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우울하면 애한테 영향이 정말 크더라고요. 설거지를 하는데 애가 바지끄댕이를 막 자꾸 흔들어요. 그러면서 울고 있어요. 무표정한 얼굴로 쳐다도 안 봐요. 제가 그 우울증의 절정인 상태가 또 돼서 애한테 해코지를 하고 있을까 봐 그거는 정말 너무 걱정이 돼요. 좋은 엄마, 좋은 아내. 무엇보다 더 좋은 내가 되고 싶은 그녀의 바람은 과연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아기를 키워본 엄마라면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얘기일 거예요. 물론 뭐 또 이런 우울감을 잘 극복하시는 어머님들은 아기 키우다 보면 저런 우울한 감정을 느낄 새가 어딨어. 참 배가 불렀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둘째 낳고 저 역시도 아주 심각한 산후 우울증을 겪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명숙 씨의 마음을 너무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결혼하고 임신하고 아이 낳고 이때가 왜 이렇게 엄마들의 마음이 더욱더 심하게 흔들리고 우울감에 빠지게 되는지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선생님? 우울증에 걸리는 게 이제 남자와 여자 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들과 남자들은 이제 원래 선천적으로 타고날 때 뇌에서의 구조라든지 또 생물학적으로 볼 때 이제 생리, 월경하고 또 임신하고 수유하고 또 네. 분만하고 폐경에 이르기까지 이런 호르몬의 이제 변화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호르몬의 변화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생각을 바꾸려고 한다고 바꿔지지 않는 네. 그냥 그 호르몬이 내 뇌를 딱 쥐고서 이렇게 흔드는 것 같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남자보다 이제 여성에서 굉장히 어떤 감정의 기복이나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이제 높아지게 되고요. 또 이제 사회 문화적으로 볼 때 지금 아까 이 사례자분은 굉장히 에너지가 이렇게 굉장히 활달하시고 네. 열심히 사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 이제 막상 결혼을 하고 또 남편이나 시댁이 생기고 아이가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어떤 주부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그게 적응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단조롭고 이런 생활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뭐 결혼 전에는 나만 생각하면 되고 그냥 엄마 아빠의 딸로만 존재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아내라는 이름을 달게 되고 또 며느리라는 이름을 알게 되고 결국은 또 이제 엄마라는 존재가 되면서 그렇죠. 너무나 큰 예. 부담감이 이게 확 예. 다가오는 거잖아요. 저도 그때 가장 이렇게 혼란스러움이 좀 많이 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준비가 돼서 뭐 1, 2년 있다가 아이를 낳으면 모르는데 좀 급하게 아기가 또 생긴 경우에는 더 그렇더라고요, 선생님. 그게 이제 우리가 전통적인 그 어른들의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부 수업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네. 단순히 뭐 음식 만드는 거 배운다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 이제 심리학적으로는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는데요. 한 사람의 존재가 이제 아마 결혼하기 전에는 뭐 자기 공부도 할 만큼 했을 거고 일도 있었을 것이고 뭐 경제 생활도 했을 거고 이런 하나의 그 직업인으로서의 그런 자기 정체성 이런 게 있다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굉장히 뭐 좋고 꿈을 안고 결혼을 했는데 네. 인생의 큰 전환기가 온 거죠. 이 우울증이 잘 오는 시기가 이런 인생의 큰 전환기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고 갑자기 아이가 생기니까 애가 내 발목을 잡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스트레스가 많아지면서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제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게 우리 뇌에서는 특히 감정 조절이나 기억을 담당하는 곳에